나는 패 깠어. 너네들 이제 들어와. 협상 들어와. 너네들 하는 거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어. 만약에 너네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보복을 한다? 너네 끝이야. 죽을 때까지 가보자. 형님, 우리는 보복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증시는 일단 상호 관세에 한번 맞고 재료 소멸로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큼직한 거 2개 나왔는데 첫 번째가 상호 관세고 두 번째가 탄핵 선고일 결과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트럼프가 내뱉었죠? 우리나라 이제 25% 이제 때린다. 예상보다는 좀 센데? 이러면서 개파락 시작했는데,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고 또 협상의 여지도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신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외국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내일 결과나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는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이번 주 무섭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이슈 체크해보고 운명의 날 바로 앞두고 어떤 것들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0.7%, 코스닥은 심지어 0.2% 마이너스야. 이 정도면 거의 보합 아닌가요?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장보다 좀 선방을 하고 있는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개파락 세게 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전에 미국도 장 끝나고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현재는 촬영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3.3%까지 좀 회복을 했지만 우리 오전에 장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4.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겁먹은 거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2% 개파락했는데 그 이후에 좀 낙폭을 회복을 했고, 이 정도면은 우리 악재 소멸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찜찜한 부분은 그거예요. 물론 반등은 잘 나왔지만, 야,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선물에서도 3,700억 합치면은 거의 1조 7천억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일별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보면은 우리 또 6거래일 동안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6천억, 1조 5천억, 4천억, 7천억, 1조 3천억 합치면은 얼마야? 2조, 3조, 거의 4조를 그냥 때려버렸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도 한 6거래일, 7거래일 전부터 4천억, 8천억, 9천억, 9천억, 4천억 이렇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현물 뭐 다 합치면은 뭐 6, 7조 이상, 뭐 7조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외국인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공매도 재개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때리는 거냐?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의 가능성 언제든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내일 물론 탄핵 선고 여부에 따라서 또 급 반등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의 변동성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섹터가 상대적으로 관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뭐 바이오나 방산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 로봇도 좋았습니다. 로봇은 유일로보틱스가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다른 쪽까지도 조금 순환매가 들어왔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거의 오늘 상한가죠? 상한가 흐름을 만들었고 이 영향 때문에 뭐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도 소폭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많이 하락한 상태고 그 외에는 바이오 종목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6% 강한 반등을 했고 거래량도 꽤 증가를 했죠.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이었다. 뭐 그 외에도 리가캠 조금 반등, 뭐 유한양행 이런 애들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이오 쪽은 조금 반등이 나왔고 방산도 좋았습니다. 보시면 방산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공급 계약도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5% 반등에 성공을 했고 뭐 항공우주 등등 또 방산 관련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개파락 이후에 또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엔터, YG 플러스, DOU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도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뭐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개별주들, 뭐 미국산 소고기 관련해서 미트박스나 뭐 기타 관련주도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강하게 순환매가 들어왔던 거는 정치 관련주에서 정책주
특히 지역화폐에서 뭐 웹캐시, 코나이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IMBC 같은 종목들도 아마 내일 또 생중계에 또 어마무시한 또 시청자들이 몰릴 거겠죠? 우리 유튜브 보면은 아마 얼마나 몰릴까? 몇십만 명 기본으로 몰릴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언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랐는데 반짝 뭐 테마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화가 되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요거를 승복하지 않고 뭐 어떻게 막 혼란이 뭐 장기화 된다 그러면은 언론에 대한 또 여러 뉴스 뭐 이런 거 시청을 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또 단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좀 지지부진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2차 전지도 뭐 좀 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 좀 별로 재미가 없는 좀 그런 시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빠르게 보고 우리 내일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 할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핫했던 거는 당연히 또 관세였습니다. 우리 미국장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트럼프가 우리 한국 FTA도 맺은 한국에 25% 상호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을 콕 찍어서 최악의 무역 장벽 국가다 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표로 가지고 왔어요. 표로 이렇게 가져와서 야, 이렇게 우리 나라들한테 이렇게 때릴 거다 해서 이건 미국 뭐 해방의 날이다 하면서 역사적인 날이다 하면서 좀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또 해방의 날이 될지, 미국의 경기 침체 트리거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일단 현재 나스닥은 3% 정도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정 효과가 사라졌다. FTA 체결국 중에 우리 한국이 최대 관세율이 부과가 됐고, 이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비상이 됐습니다. 무역 불확실성 2009년 이후로 최대. 그다음에 보면은 그래도 와, 베트남이 제일 높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베트남이 46%야. 그런데 우리 베트남에 우리 삼성전자, LG 막 이런 공장들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렴하게 인건비 활용해서 이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너무 뭐 싸게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베트남에도 관세를 크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또 삼성전자, LG 등 뭐 국제화 회사들의 공장들이 또 많이 있어서 당연히 생산에 차질을 좀 빚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그 다음에 스위스, 인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중간 정도 되네요. 일본이 우리보다 1% 낮네. 이거 뭔가 기분 나쁜데, 그죠? 1% 낮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20%. 그 외에도 뭐 이스라엘도 17%네요. 이렇게 때렸다고 하고요. 관세 최고 피해자는 결국엔 미국이 될 것이다. 물가 폭등 초읽기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매체 CNBC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결국에는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그렇게 막 트럼프가 이거는 뭐 미국 해방의 날이고 나중에 미국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결국에는 좋아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도 있다. 예전에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내해라 라는 뉘앙스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또는 내년 이렇게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미국 증시는 당분간 좋지는 않겠죠.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나 미국 주식 뭐 사업개미 투자하신 분들 이런 내용들 잘 추적하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올해는 아마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물가 상승을 시키면은 이 엔진이 멈추게 된다. 그럼 당연히 경제적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사실 불안하겠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뭐 관세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미국인들도 관세에 대비해서 지금 지출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도 뭐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영향이 어떻게 좀 알 때까지는 지출 계획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에서도 올해에는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의 표는 미국이 올해 과연 리세션이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최근에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20%, 30% 아래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벌써 51%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리세션이 올 거다고 전망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망들이 이렇게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때렸죠 이번에. 그럼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번엔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 역시 중국은 바로 보복한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상호간세 단원이 반대하고 우리는 반격을 하겠다. 뭐 이거는 또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무역을 뭐 해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반격을 하겠다고 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오히려 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일에 캐나다 관세 처리안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나 아래 보시면은 반면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하원에서 부결되고 대통령인 나 역시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없을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모든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은 내일 탄핵 선고일 여부에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파장, 여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대처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경제 안보 전략 TF 주제라고 해가지고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를 하고 그다음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말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관세 전쟁이 현실로 됐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된다. 대응을 할 것이다. 대미 협상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피해 업종들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등등등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번에 관세 다 때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일단 다 때리고 자 나는 패 깠어. 너네들 이제 들어와. 뭐? 협상 들어와. 협상 들어오면은 너네들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보복을 한다? 너네 끝이야.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보복한다고 했고 유럽 여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죠? 보복 안 합니다. 형님, 우리는 보복 안 합니다. 보복 관세 검토 안 한다. 그래서 다음 주 자동차 관세 뭐 대책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보복 안 할 거니까요. 우리는 협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를 줬어요. 어떤 여지를 줬냐?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거치며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 거치며 바뀔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은 기회가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막 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협상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잘 보시죠 라고 하면서 왜 한국은 기회가 많냐? 우리가 한국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특히 대표적으로 조선 있죠. 조선 LNG 파이프라인 구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한미 동맹, 한미 협력은 지속이 되고 주한미군 감축 없다. 또 앞으로 우리 협상을 좀 잘해보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여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기간이 언제 이게 좀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 또 지속될 수 있다. 적어도 4월은 계속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한국은 유리한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너네들 적당히 우리가 제안한 것들 이런 거 잘 이제 감안해가지고 잘 작성해갖고 달려와라. 그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 맞죠? 트럼프가 이번에 상호관세가 일방적으로 때리고 끝이 아니라 보복하지 말고 거래를 걸어라. 나는 사업가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운명의 날이죠. 탄핵 선고일. 여러분들 댓글 자중하시고요. 여긴 주식 채널입니다. 정치 관련된 내용은 정치 유튜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여기에서 나라가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정치 유튜버 가서 이제 열심히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 인용이 된다, 기각이 된다, 수용을 한다,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비등비등하게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막 6대2로 인용이 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 분열이 더 초래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더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뭐 8대0으로 만장일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회 분열을 좀 최소화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가 하면서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정해지는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 경우의 수라고 해가지고 5대3이 나오면 기각이죠. 근데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입장을 기각, 각하를 고수했을 때 5대3이 나오고요. 하지만 선고 후에 국민의 분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모을 가능성도 있다. 8대0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또 재판가들의 의견이 끝내 좁히지 못해서 그냥 각자 판단하기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4대4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각이고, 하지만 절차를 중요시하는 일부 재판관 소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 7대1이나 6대2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인용이다. 하지만 인용은 인용이 돼 나름대로의 사회 혼란, 이런 분열은 또 단기간에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또 배팅 사이트라고 합니다. 매번 바뀝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언제 떠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5월 전에 퇴진 확률이 70% 증가를 했다. 70% 넘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팅 사이트에서도 탄핵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치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정권 교체되면은 정책주, 아니면 이재명주, 아니면 또 김문수 관련주까지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접전을 또 조기 대선이 나온다고 해도 오차 범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이니까 요거는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챗 GPT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물어보니 가능성이 90%다.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의 답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결국에는 과거 사례를 비교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의 그 중대,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중대 그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참고를 했을 때 가능성이 90%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뭐 백날 봐도 내일 결과를 봐야 됩니다. 내일 생중계 11시 보시죠. 그때 주식시장도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까요? 제 예상은 일단 오늘 목요일 오후장 차익 실현이 나온 거는 그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움직일 수 있는데 목요일 오후장부터는 좀 경계성 매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겠죠. 이제 11시 전후로 해서 판결문 낭독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그 말하는 도중에 키워드 뉘앙스 있잖아. 뉘앙스가 잠깐만 탄핵인가? 하면서 또 갑자기 이재명 테마주 우르르 몰려갔다가 갑자기 그러나가 왜 나와? 아닌가? 우르르 매도 하고 다시 또 하지만 잠깐만 이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초단타 스캐퍼들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막 이런 거 막 실시간 뉴스 보면서 막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가 땡 나오겠죠. 결과에 따라서 재료 소멸 내지는 또 한 번 더 뭐 움직일 종목들은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동안 뭐 과대 낙폭이었던 애들이 반등이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또 변수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갑자기 11시에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때 변동성 이후에 문제는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플러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거의 다음 주까지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플러스 하나 더 본다면은 오늘 미국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장도 그나마 이제 재료 노출로, 미국장도 그동안 이제 상호관세 발표 우려 때문에 미리 좀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도 이 정도면 악재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재료 노출로 마이너스 3% 시작했는데 요거를 대부분 말아 올린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하나 더 관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일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 흐름 보면은 상호관세도 발표했고 이제 물가 오를 것이라는 것도 파월이 이제 알고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경제 전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관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파월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뭐 미국은 너무 탄탄하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할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장 또 금요일에 한 번 더 또 요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첩첩산 중입니다. 뭐 일단 하나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있고 뭐 또 있고 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 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4월 중순쯤에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할 거 다 반영하고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이제 언제 다시 그랬냐는 듯이 또 매매할 종목도 생기고 테마 생기고 형님들 돌아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운명의 날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보시고 결과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저와 함께 꾸준하게 제대로 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주덕의 트레이딩 스쿨 상세 페이지 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